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계속해서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재명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은 빨리 이제 방통위원장 이준석을 내쫓고 싶죠. 얼마나 내쫓고 싶으면 탄핵까지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말이죠, 5사람의 방통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해요. 5사람이 이제 합의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죠.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를 해서 어떤 그 쪽수로 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명, 다른 어떤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150명,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통위가 지금 5명이 정원인데 2명밖에 없어. 근데 2명 중에서 또 1명이 나가버렸어. 김태규가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여기도 또 사표를 써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 이준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쪽수가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식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방통위원장만 국무회의 그 업저버 자격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거든요.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국정기획위라고 있어요. 국정기획위가 이한주라고 해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그자가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옛날 뭐 국보위처럼 완전히 갑질하는 그런 상급기관이 됐어요. 여기서 뭐 보고를 받는다면서 다 불러서 보고를 받습니다. 방통위 보고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웃기는 것이 말이죠, 이 국정기획위는 합법적 기관이 아니야.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라는 것은 인수위법이 있어요. 인수위법에 의해서 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도 지원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수위를 못하는 대신에 이재명은 국정기획위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근데 국정기획위에서 말하자면 이제 보고를 받겠다. 각 부처별로 보고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보고를 중단시킵니다. 뭐 그따위로 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통위가 보고한다니까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보고 안 받겠다. 자, 이제 근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의 전사 아닙니까? 걸프전의 전사 아닙니까? 종군 기자. 응?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재명한테 할 말을 다 합니다.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죠. 뭐라 그랬냐? 이럴 바에는 독임제 기관을 해달라. 독임제 기관. 합의제 기관의 반대말이 독임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5사람이 합의해가지고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을 임명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서 방통위원 임명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서 이재명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통위원은 여야가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방통위도 여야가 이제 같이 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때 또 국회에서 추천하고 뭐 대원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방통위원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방통위를 갖다 마비시키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부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방통위원들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김태규하고 이준석하고. 근데 이준석을 갖다가 또 탄핵소추 의결해가지고서 한 사람밖에 없었죠. 김태규밖에. 그래서 김태규가 방통위원장 권한대행하는 거 봤죠? 그러다가 김태규가 그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더럽다고 사실 사표 치고 내가 나가버린 거야 사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뭐 하면 뭐합니까 그거? 판사 출신이 뭐 그 사람도 부장판사 출신인데 차라리 가가지고 변호사하고 맘 편히 살지 말이죠. 그래서 때려치워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 이준석 혼자 남은 건데, 이준석도 그래요. 사실은 뭐 이거 뭐 엄청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버텨야죠. 우리 자유 보수 우파의 전사로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이재명한테, 여기 이제 신문 기사가 이 대통령이야. 나는 이재명이라고 그러죠. 이재명을 향해서 독임제가 낫겠다. 도발적인 요청을 한 거죠.
응? 나 혼자 할 수 있게 해달라. 법 바꿔가지고 니들이 방통위법 다 바꿀 수 있고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방통위원장이 그냥 혼자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독임제가 낫겠다. 이게 독임제까지 건의했다는 것은 이재명한테 한마디로 강하게 맞선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시체말로 개긴 겁니다. 원래가 독임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가 독임제 기관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 책임자 한 사람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그 결정권을 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권은 한 사람한테 줬어요. 그게요, 여러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안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방통위가 원래 5인으로 해가지고서 5사람이 좀 합의해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해라. 권력 견제도 하고 균형도 좀 맞추고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마비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방통위가 마비 됐는데 그럴 바에는 독임제 기관으로 만들어 달라. 방통위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 자르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은 항의하면서 독임제까지 언급을 했다. 국무회의 참수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서 불만을 계속 토로한 거야. 이재명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이에 이준석이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아 친 겁니다. 야, 당차죠.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서 불만을 딱 표시한 거예요. 불만이라는 게 그거예요. 왜 방통위를 흔드느냐, 왜 방통위원장을 자르려고 하느냐, 나를 갖다 임기를 보장해달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임기를 보장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해. 이제 이재명이 대답 안 하니까 계속해서 아니 지금 방통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지 왜 지금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말을 안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자꾸 흔드느냐. 그러니까 뭐 안을 갖고 와라, 불만이 있으면 안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방통위원 5명을 해가지고서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으로 만들어놨더니 이것들이 지금 뭐 자꾸 흔들어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독임제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재명이 이때 이재명에게 독임제가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요구했답니다. 아마 이재명이 독임제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 이재명이 독임제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차원이다,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독임제를 채택하면 말이죠,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맘대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방통위는 합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통위원장을 자르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각 장관들도 사실은 그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지 합의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 위원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식물화됐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요,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명을 맞추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은 여당 1명, 야당 2명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3인을 갖다가 공석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사실은 이재명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또 여야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준석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르고 싶은데 여기 이준석 안 자르고 방통위원들을 심어주면 그럼 이준석이가 방통위원장을 계속 한단 말이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도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안 하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혼자서 지금 이 방통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합의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5사람 중에서 과반수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지 방통위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언론, 방송 이쪽을 갖다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아시죠? MBC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저거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거야. 원래가 허가 기간이 지났어요. 허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만, 재허가를 받아야만 KBS나 MBC나 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저기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방통위에 지금 혼자 방통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방통위원장 이준석 대차죠? 이재명 앞에서 말이죠. 나 독임제 해달라 라고 대차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쩔쩔매면서 말이죠. 그게 뭐냐 어쩌고 하고, 어쨌든 이재명을 몰아붙이는 이준석 멋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끈덕지게 거머리처럼 끈덕지게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강세엽TV입니다.